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방송사 하나가 2032년까지 펼쳐질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통째로 가져갔다면 그 회사는 돈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 회사가 약속한 날에 200억 원이 조금 넘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화려한 잔치를 통째로 따낸 회사가 같은 시기에 작은 빚 앞에서 무너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의문 당연합니다. 자, 그럼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JTBC입니다. 2026년 6월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차입금, 정확히는 206억 원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유동화 차입금이라는 건 쉽게 말해 미래에 들어올 돈을 미리 받아 쓰고 정해진 날에 그만큼을 갚기로 한 단기 대출입니다. 그 약속한 날짜가 바로 2026년 6월 12일이었던 거죠. 만기를 막지 못하자 신용을 평가하는 곳에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투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던 등급에서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등급으로 한 번에 떨어뜨린 겁니다. 짧은 기간에 빌린 돈을 갚는 능력을 보는 단기 등급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갚을 능력이 의심된다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이 회사를 예전처럼 믿기는 어렵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한 번에 여러 단계를 건너뛴 하락이었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2032년까지 펼쳐질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통째로 가져왔다며 화려한 잔치 초대장을 곳곳에 돌리고 있었거든요. 마침 요즘 같은 시기는 월드컵이 한창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채널을 돌리다 이 방송사의 중계 화면을 마주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화려한 중계 뒤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집이라면 그 집 곳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손님을 맞을 음식과 술을 미리 채워둬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집 고가는 며칠 뒤 찾아온 2억 6억 원짜리 작은 청구서 앞에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화려해 보이던 곳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모습, 어디서 한 번쯤 보신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큰 곳일수록 겉모습과 속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의외로 자주 마주합니다. 이 화려한 초대장과 작은 청구서가 어떻게 한 집에서 동시에 나왔는지 그 답은 5년 전에 어느 한 장면에 있습니다. 그날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흐름은 5년 전인 2021년 어느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JTBC가 드라마를 만드는 자회사에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해였죠. 모두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3천억 원은 국내 사모펀드인 프랙시스 캐피탈이 넣었고 나머지 1천억 원은 중국 자본인 텐센트 계열사가 넣었습니다. 프랙시스 캐피탈은 그 대가로 지분의 18% 정도를, 텐센트 계열사는 10%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작지 않은 몫이죠. 이 돈이 어떤 성격인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돈을 동업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함께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나누고 정해진 날짜까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약속한 조건대로 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인 거죠. 이 회사가 받은 돈도 똑같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상장이 안 되면 투자자는 원금에 약속된 이자를 더해 돌려받거나 회사 경영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까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조건이 붙은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만 정해진 날짜에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 따라오는 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이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기한은 2024년 3월이었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1년씩 2번까지 미룰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받을 때만 보면 4천억 원은 회사를 살리는 고마운 돈처럼만 보였을 겁니다. 저도 이 장면만 봤다면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5년 사이 방송업계 전반의 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계속 늘어났는데 정작 광고로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4천억 원과 거기 적힌 약속의 날짜, 이 약속이 다가오면서 회사의 곳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가 아니라 약속이 미뤄지는 동안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2024년 3월 첫 번째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뤘죠. 시간이 흘러 두 번째 기한도 다가왔는데 이번에도 상장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속은 2026년 3월까지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두 번째로 미뤄진 그 기한마저 다가왔지만 상장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미룰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곳간 사정이 어땠는지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이 자회사의 부채 비율은 2020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돈을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빌린 돈이 177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돈보다 빌린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2025년 상반기에는 160% 정도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023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갚아야 할 빚만 따져봐도 2021년에는 735억 원이었는데 2025년 3월에는 2,84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4년 전 작은 가방 하나였던 빚이 지금은 그 가방 4개 분량으로 불어난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 짐을 나눠 들어줄 곳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니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1년짜리 회사채로 300억 원을 모으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정작 모인 돈은 절반인 150억 원뿐이었습니다. 회사채를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날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망설였다는 뜻이죠.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눈이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이 일은 2026년 6월의 디폴트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위험 신호는 한참 전부터 깜빡이고 있었던 셈이죠. 이 정도 수치라면 여러분은 이 회사가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곳간이 이렇게 비어가는데도 회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더 큰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독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 시기와 화려한 중계권 독점을 밀어붙인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 사이에서는 시청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라 밖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죠. 이 논란은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 이 회사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째로 가져오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다른 방송사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말은 평소처럼 채널을 돌려도 보고 싶은 경기를 볼 수 없게 됐다는 뜻이고, 국부가 빠져나간다는 말은 중계권을 사오는 데 쓴 큰 돈이 결국 나라 밖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건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을 유지하는 데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다른 방송사에 중계권을 되팔겠다고 나섰는데 한 곳만 약 140억 원에 합의했고 나머지 두 곳과는 끝내 협상이 깨졌습니다. 화려한 독점이었지만 그 화려함을 지키는 데에도 또 다른 비용과 갈등이 따라붙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청구서가 도착합니다. 신용 등급은 투자해도 괜찮다는 자리에서 위험하다는 자리로 단숨에 떨어졌고, 짧은 기간 빌린 돈을 갚는 능력을 보는 등급도 마찬가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불은 한 회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의 등급까지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에는 이 방송사만이 아니라 신문사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한 곳의 신용이 흔들리면 같은 그룹 안에 다른 회사들도 함께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룹이 짊어진 빚을 모두 더하면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장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잔치 비유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화려한 잔치를 준비하느라 곳간을 다 비워버린 집이 결국 살던 집까지 내놓게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그룹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입주한 사옥, 그리고 스튜디오까지 모두 합쳐 5,500억 원어치를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옥을 팔고도 그 자리를 계속 빌려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큰 돈은 들어오지만 그 건물은 더는 회사 소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평생 그 자리를 지키던 건물까지 돈을 구하기 위한 매물로 나온 셈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정말 이 회사 한 곳만의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밖에서 누가 쳐들어와 이 회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스스로 끌어온 4천억 원, 그리고 거기 적혀있던 정해진 날짜의 약속이 결국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뿐입니다. 화려한 중계권 독점도 곳간이 비어가는 사정을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려함을 유지하느라 곳간은 더 빨리 비어갔던 셈이죠. 보여주기 위한 승부수와 갚아야 하는 빚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화려한 간판을 내건 곳일수록 그 뒤에는 정해진 날짜에 돌아오는 약속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비단 방송사 한 곳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채권이나 예금성 상품도 신용등급이라는 숫자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투자적격이라는 등급이 한순간에 투기등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이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건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한순간에 등급이 바뀌는 걸 보면 그 숫자가 결국 내가 맡긴 돈의 안전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등급이 어떤 약속과 어떤 기한 위에 서 있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 저긴 안전하니까 맡겨두면 된다고만 믿고 계신 분 한 분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한 방송사의 사연으로만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곳일수록 그 안에 어떤 약속과 어떤 기한이 적혀 있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기로 약속되어 있는지입니다. 들어올 때의 환영과 나갈 때의 청구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크고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이 크고 사업이 화려할수록 그 안에 걸린 약속의 규모도 커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화려한 간판 너머에 적힌 작은 글씨를 챙겨보는 습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머니 헤르메스는 다음에도 이런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